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실감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매매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 90%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1. 보증금 반환 의무는 종전 건물주에게 있다. 2. 건물인도와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죽고 전입신고 안 한 임차인은 산다. 4. 임차인은 건물 매매 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5. 종전 건물주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02년 대법원 판례 20년 만에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소식과 함께 건물을 매매하면서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이 강의를 듣는 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종전 건물주에게 있다. 건물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방 빼 라고 하면 방을 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저당권, 전세권처럼 우선 변제권까지 갖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있습니다. 101호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고 201호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101호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매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1호가 전입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여전히 종전 건물주, 즉 종전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겠죠. 건물 매매 시 매도자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장치를 해두어야 하고 건물 매매할 때에는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명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임대차 승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는 합의해지 계약서라던가 종전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건물 매매 시 보통 관행에서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종전 매도인, 즉 종전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 시에는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매매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서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챕터 2. 건물인도와 전입신고했다고 대항력이 있는 것인가? 챕터 1에서 건물의 일반 매매에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상가 건물일 때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전입신고하라, 확정일자 받아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입신고했다고 상가 건물일 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말소기준권리부터 밑으로 모두 소재가 되어 대항력은 모두 없어지는 거죠. 여기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임차인만 대항력이 살아남아서 계속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죽습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자들은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배당 순위와 낙찰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고 못 받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요즘 깡통 전세라는 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액과 임대차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확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경매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어야만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가 실행되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던가 배당금을 받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챕터 3.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죽고 전입신고 안 한 임차인은 산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학 주변이나 공단 주변의 원룸이 많은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림은 간단히 그렸습니다. 여기는 매도자, 여기는 매수자, 다가구 아니면 일반 건물이라고 하죠. 이 건물이 매매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생기고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101호는 보증금 1억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에 우선 변제권까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201호 보증금 1억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이고 확정일자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대항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종전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종전 임대인, 즉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니까 201호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매도인, 즉 종전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1호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권 금액에 있다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만큼만은 최우선 배당을 받았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권리 분석의 잘못이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무조건 전입신고해라, 확정일자 받아라 하는 말이 100% 맞는 말이냐 하면 꼭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건물주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반드시 임대차 관계의 승계에 관한 증빙을 서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챕터 1에서 설명드린 특약사항과 임대차 승계 계약서이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나가는 건물주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었음과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놓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서식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챕터 4.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챕터 5. 종전 건물주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는 시간이 길어서 다음 편에 이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임차인의 지위 승계 거부 사건에 대한 2002년도 대법원 판례와 종전 건물주는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법률안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계약 기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편을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2편의 챕터 4, 챕터 5를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2편의 챕터 4, 챕터 5를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